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진짜 말도 안 되는 간단한 팁으로 자, 오랜만에 돌아온 팁튜브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기억 전략 영상의 댓글을 보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암기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의 의미는 장기 기억으로 잘 넘어가도록 도와준다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 쉽게 설명하자면은 기억은 단기 기억하고 장기 기억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자, 단기 기억은 휘발성이 강하다. 휘발성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장기 기억은 휘발성이 적다. 라는 특징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단기 기억은 쉽게 날아가서 잊혀지고요. 장기 기억의 경우에는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 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잘 넘기기 위해서는 가공을 해야 돼요. 가공.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가공을 한다는 단기 기억에 있는 정보들이 장기 기억으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가공을 한다. 이것이 바로 기억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 정보들은요, 인출의 단서가 있으면 더 용이하게 인출이 돼요. 만약에 인출 단서가 있으면 인출이 더 잘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출 단서가 없을 경우에는 어떨까요? 자, 그때도 우리의 장기 기억은 인출을 해냅니다. 왜냐? 이 장기 기억에 들어가 있는 정보들은 미리 장기 기억에 들어가 있는 다른 정보들하고 강하게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일단 한번 장기 기억으로 넘겨서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들하고 강하게 연결되고 나면요, 암기 전략에서 사용했던 단서 없이도 인출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의 경우는 A라는 정보를 호출을 했을 때 A를 인출을 하거나 혹은 A라는 인출 값이 없다고 표시가 될 거예요. 반면 우리의 뇌의 경우에는 A가 있으면 당연히 A라는 값을 인출을 하고요. A가 없다면은 A랑 최근접한 A-라는 자료를 인출하거나 최소한 이게 안 된다면은 내가 A를 알고 있다. 어디에선가 봤다. 내가 인지하고 있다. 알고 있다라는 사실이라도 인출을 합니다. 자, 우리의 뇌가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데 100개의 정보를 외우기 위해서 100개의 팩이 필요를 할까요? 예를 들어서 패그워드로 이야기를 했을 때 100개의 팩이 필요할까요? 아니죠. 일단 팩을 통해서 장기 기억으로 들어간 정보들은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과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암기할 때 사용할 팩이 없어도 인출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팩, 어떤 감정, 어떤 상황, 이런 큐, 단서가 있으면은 더 쉽게 인출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일단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면은 기존의 정보들하고 강하게 결합이 돼요. 강하게 결합이 돼서 단서 없이도 큐 없이도 인출이 된다는 거지. 이제 무조건 필요 없다, 팩이 필요 없다, 이런 거 아니에요. 단서가 이제 있으면 쉽게 더 인출이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우리가 이제 방금 전까지 본 거는 팩이 없어도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면은 우선 인출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제 정보를 우리가 아까 단기 기억에 들어가 있는 정보들이 장기 기억으로
장기 기억으로 효과적으로 포장 가공해서 넘긴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포장해서 정보들을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데 수고를 덜 들이게 된다면, 에너지를 좀 덜 쓰게 된다면은 상대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이해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기억. 정확하게는 이제 단기 기억의 용량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상징적인 숫자로 매직 넘버라 그러는데요. 7 플러스 마이너스 2개. 그러면은 몇 개냐? 5개에서 9개 사이에 정보 처리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제한된 단기 기억을 또 감각 기억하고 작업 기억이 또 나누었어요. 이거를. 자, 이때 4개의 정보를 한번 기억을 해볼게요. 4개의 정보. 자, 4개의 정보를 기억을 하는데 단순히 가지고 있고 단순히 기억하고 이렇게 잡고 있는데 사용하게 된다면 이해에 필요한 뇌 용량은 몇 개까지만 쓸 수 있죠? 자, 여기에서 4개를 빼면 되니까 1개에서 5개까지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반면에 우리 4개의 정보를 암기 전략을 사용해서 1개의 의미 기억으로 가지고 있을 경우에, 자,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4개의 정보를 사용을 하는데, 자, 제가 다양하게 패그워드를 예로 들었으니까, 자, 1에서 4까지 청킹으로 한 덩어리 정보로 한 칸으로 처리를 한다면은 우리가 이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데 몇 개의 공간을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한 개만 빼면 되니까 최소 4개에서 최대 8개까지의 공간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을 저는 이제 이해의 선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저는 이제 저 혼자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런 용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해의 선순환. 자, 이 말이 무엇이냐? 어떤 분야 아니면 어떤 것에 대해서 부분 정보를 많이 가지게 되잖아요. 부분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게 되면은 전체 정보에 대한 이해가 증가하게 돼요. 이렇게 전체 부분 정보로 인해서 이 전체 정보가 또 이렇게 이해가 증가를 하면은 이 증가한 이해 때문에 전체 정보로 인해서 또 부분 정보에 대한 이해가 증가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옛날 같으면은 막 되게 의미 없이 말목 자른 김유신이 말목을 잘라? 나쁜 놈이네? 뭐 이런. 아유, 적절치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뭐 하여튼 예를 들자는 거니까, 네,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시기에 뭐 어떤 야사나 어떤 이렇게 시대적 정보를 알게 되면은, 아, 이 일이 왜 의미가 있는지 전체적인 정보에 대한 이해가 올라가고, 그러면 또 김유신 개인에 대해서 이해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댓글로 보다 보니까 팩이 그러면 100개가 필요한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공부에서 여러분, 팩의 효용은 단서의 효용은 기억 전략의 효용은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것까지. 그리고 거기에서 보너스로 하나 더, 우리가 이거 인출을 할 때, 아, 맞다! 그때 이런 기억 전략을 활용을 했었지 하면서 큐의 용도로, 단서의 용도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단서의 용도로. 오케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제 기억 전략을 가지고 있는다는 거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다양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리를 할 때 이제 굽고 찢고 볶고 해야 되는데 칼 하나만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칼 하나만 가지고는 물론 요리는 할 수 있겠죠. 어떻게든 요리는 할 수 있는데 더 효과적으로 못 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데 송곳, 가위, 풀, 칼 다양한 도구를 가지고 있어서 다양하게 쓰면은 참 좋은데, 송곳을 쓸 수 있겠죠. 말 그대로 쓸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자르는데 송곳이 가위보다 효율적일까요? 이렇게 아니면은 칼질 이렇게 반듯하게 하는데 자어 없이 송곳으로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은 퀄리티의 작품을 완성하더라도 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완성하는 것, 똑같은 시간을 투입하더라도 더 완성도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학습 전략이에요. 학습으로 들어가자면은 똑같은 양의 공부를 하더라도 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똑같은 시간을 투입해서 공부를 하더라도 더 많은 양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암기 전략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암기 전략이 무엇인지, 암기 전략의 가치는 어떤 것인지, 어디에서 효과가 좋은지, 이런 거를 꾸준히 스스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에게 피드백을 하시고 본인을 평가하시고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어떤 학습자, 초인지 학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짧게 설명을 해봤는데요. 또 직업병인지 굉장히 많이 말이 길어졌습니다. 또 날씨가 더운데 여름 날씨 조심하시고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